주식 펀더멘탈, 기업의 생 기초 체력 같은 거야. 주가만 보지 말고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뭘로 돈을 버는지 뜯어보는 거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회사가 장사해서 얼마나 남겨먹는지 보여주는 거고, 단기순이익은 세금 다 떼고 진짜 손에 쥐는 돈, 이거 많을수록 좋은 거지. 자산, 부채, 자본, 회사의 재산 상태 딱 보여주는 지표야. 주당 순이익, EPS, 주가수익 비율, 퍼, 주가순자산 비율, PBR, 자기자본이익률, ROE, 이런 재무 비율로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따져보는 거고. 경쟁력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브랜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보는 거고. 미래 성장성은 회사가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더 벌 건지, 신사업이나 기술 개발 같은 거 꼼꼼히 봐야 돼. 경영진 능력, 회사를 똑바로 굴리는지, 도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야지. 순이익, 넷인컴, 기업이 모든 비용과 세금을 다 빼고 진짜 손에 쥔 돈을 말하는 거야. 계산은 간단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돼.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0억 원인데 매출원가가 400억 원, 운영비용이 300억 원, 이자비용 50억 원, 법인세 100억 원이라고 쳐. 그럼 순이익은 1000억에서 400억, 300억, 50억, 100억을 전부 뺀 150억 원이 되는 거지. 결론, 순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진짜 돈. 잊지 마. EPS, 주당 순이익는 기업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야. EPS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돼. EPS가 높을수록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뜻이지. 투자할 때 EPS 보고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꼭 확인해야 돼. EPS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순이익이 갑자기 늘거나 줄면 EPS도 같이 변해. 우선주나 자사주 많으면 EPS 분석하기 좀 까다로워. 회계 방식이나 일회성 이익 때문에 EPS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 예를 들어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억 주면 EPS는 1000원이 돼. 주식 1주당 1000원 이익 낸 셈이지. 다른 예로 단기 순이익 100억 원, 일반 주식 100만 주, 우선주 20만 주, 배당률 5%, 자사주 10만 주라고 쳐. 우선주 배당금은 100억 원의 5%니까 5억 원이지. 우선주 배당금 빼면 순이익은 95억 원이 남아. 실제로 돈 버는데 참여하는 유통주식수는 일반 주식에서 자사주 뺀 90만 주야. EPS는 95억 원을 90만 주로 나누면 1555.56 원이 돼. 자사주 없으면 EPS는 10,000원 되겠지? 자사주 있으면 EPS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둬.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경영평가는 자본 낭비 없이 운영하는지 판단하는 거고, 주가평가는 ROE 높으면 성장주, 우량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주의할 점은 ROE가 너무 높으면 부채 비율 높을 수도 있어. 적은 자기, 자본으로 큰 이익 냈을 수도 있다는 뜻. 레버리지 효과 잊지 마. 또 단기 이익 급등으로 왜곡될 수도 있어. 일회성 수익 같은 거 조심해야 돼. ROE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다음 100 곱하면 돼. 투자자 입장에선 내 돈으로 얼마나 벌어주냐? 이거 보는 핵심 지표인 셈이지. 예를 들어 단기 순이익 100억, 자기 자본 500억이면 ROE는 20% 되는 거야. ROE 높으면 자본 잘 굴려서 수익성 좋다는 뜻이고, 낮으면 자본은 많은데 수익 못 낸다는 뜻이야. 효율적인 경영인지 아닌지 딱 나오는 거지. ROE 미분지수, 이거 완전 중요한 개념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ROE를 뜯어봐서 뭐가 좋은지, 뭐가 문제인지 딱 잡아내는 거야.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자기자본. 이게 바로 ROE 미분지수 공식이야.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은 순이익률, 알지? 얼마나 남겼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자기자본, 은 자기자본 회전율, 얼마나 장사 잘했는지 알려주는 지표고. 평균 자기자본, 작년 자기자본 더하기 올해 자기자본, 나누기 2, 이렇게 쉽게 생각해.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
A 기업은 순이익률은 높은데 자기 자본 회전율은 낮아. 이건 뭘 뜻하냐? 브랜드 파워 세다는 거지. 마진 팍팍 남기는 장사하는 거야. B 기업은 반대야. 순이익률은 낮은데 자기 자본 회전율이 높아. 이건 박리담에 엄청 팔아서 이익 내는 구조란 거지. 결론. ROE 미분지수 파악하면 ROE 퀄리티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회사 사업 구조랑 경쟁력이 어떤지 분석하는데 도움된다는 거 잊지 마. 퍼, 주가 수익 비율. 이거 회사가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지표야. 퍼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 또는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 퍼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업종별 평균 퍼이 다르니까 꼭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돼. EPS가 일시적으로 낮으면 퍼이 엄청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 적자 기업은 퍼 계산 자체가 안 돼. 퍼 20이면 지금처럼 이익이 계속 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뒤에 원금 회수한다는 뜻이랑 비슷해. 예를 들어 EPS가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2만 원이면 퍼은 20배가 돼. 즉, 이 회사는 20년 동안 벌어야 지금 주가만큼 번다는 거지. 퍼이 높으면 주식이 이익에 비해 비싸다는 뜻. 성장 기대감이 크거나 거품일 수도 있어. 반대로 퍼이 낮으면 주식이 이익에 비해 저평가된 걸 의미하고 리스크가 있거나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걸 수도 있지. 기술주나 성장주는 퍼이 30에서 100도 넘을 수 있지만 제조나 전통산업은 보통 5에서 15 정도, 은행이나 보험은 3에서 10 정도가 평균이야. 일드, 주식 수익률. 이거 완전 중요해.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네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알려주는 지표야. 퍼이 10배라면 1 나누기 퍼, 즉 1, P. ER은 10%가 돼. 이건 네가 그 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10% 정도 벌 수 있다는 뜻이지. 결론은 일드, 주식 수익률, 높을수록 좋다는 거 잊지 마. BPS, 북밸류 퍼 쉐어, 주당 순자산 가치. 이거 딱 주당 장부 가치를 의미하는 지표야. 회사가 문 닫고 빚 갚았을 때 주주에게 돌아갈 돈, 그거 계산한 게 BPS다. 청산 가치, 즉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보여주는 거지. BPS로 주식 저평가 여부 판단 가능해.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답 나오잖아. BPS는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이야. 잊지 마.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0억이고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면 BPS는 1만 원 되는 거다. BPS, 재무 상태는 보여주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은 반영 못한다는 거 명심해. PBR, 프라이스 투 북 레셔. 이거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싼지 알려주는 지표야.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누면 돼. 시가총액을 순자산, 즉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도 PBR이 나와. PBR 낮은 주식은 가치 투자자들이 눈여겨봐. 회사가 망했을 때 청산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 회사가 망하면 자산 팔아서 남는 게 자기 자본인데 PBR 2일보다 낮으면 청산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걸 뜻해. PBR 낮은 주식은 가치주 투자 대상으로 보지만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자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으면 PBR이 낮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회계 기준이나 감가상각, 무형자산에 따라 BPS가 달라지거든. 기술기업처럼 자산은 적고 이익이 크면 PBR이 높게 나올 수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고 현재 주가가 2만 원,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라면 PBR은 2가 돼. 이건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2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야. PBR이 1.0 이상이면 시장에서 순자산보다 높게 평가받는 거고 성장 기대 1.0 이하면 시장에서 순자산보다 낮게 평가받는 거야. 저평가 또는 리스크. 퍼은 이익 기준으로 주가 수준을 보는 거고 PBR은 자산 기준으로 주가 수준을 보는 거 잊지 마. ROA, 총자산 이익률. 이거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다음에 100 곱하면 돼. ROA가 높으면 자산운용 진짜 잘하는 거고, ROE는 빚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지만 ROA는 빚까지 다 포함한 거라서 더 믿을만해.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50억이고 총자산이 1000억이면 ROA는 5%야. 1000억으로 1년에 5% 벌었다는 뜻이지. ROA가 7에서 10% 넘으면 완전 우량 기업, 3에서 6%면 안정적, 1에서 2% 이하면 자산 운영에 문제 있을 수 있어. 근데 산업마다 ROA가 좀 달라. 은행은 ROA가 낮고 IT 기업은 높은 편이야. ROE는 자기 자본 기준으로 주주한테 얼마나 이익을 줬는지 보는 거고, ROA는 총자산 기준으로 기업 전체의 자산 운용 효율을 보는 거야. ROE는 빚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ROA는 덜 받아. 배당 성향, 디비덴드 페이아웃 레셔. 이거 딱 보면 회사가 얼마나 주주한테 돈을 팍팍 쓰는지 감이 와야 돼. 계산은 간단해.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끝. 이게 바로 배당 성향이지. 높을수록 당연히 주주한테 좋겠지? 회사가 돈 벌어서 얼마나 주주 챙겨주는지 딱 보이는 거니까. 주주 환원 의지 잊지 마. 배당 수익률, 디비덴드 일드. 이거 주식 투자할 때 배당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주식 샀을 때 배당금으로 몇나 이득 볼까? 이걸 보여주는 거지. 계산법은 간단해. 1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돼.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1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2만원이라면 배당 수익률은 5%가 되는 거야.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 X100 잊지 마. 이걸로 투자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지? PEG, 주가 수익 성장률은 per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야. per 이 현재 수익만 보는 거와 달리 PEG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기업인가를 같이 보는 거지. PEG 계산은 간단해. 기업 per을 향후 EPS 성장률로 나누면 돼. 예를 들어 per 20이고 향후 EPS 성장률이 25%라면 PEG는 0.82 돼. PEG가 1 이하면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야. 반대로 PEG가 1을 초과하면 고평가일 수 있고, 즉 성장 대비 비싸다는 뜻이지. PEG가 1에 근접하면 적정 가치에 가깝다고 보면 돼. 주의할 점은 EPS 성장률은 예상치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경기 변동성이 큰 기업이나 적자 기업은 PEG 분석이 불안정할 수 있고, 업종마다 PEG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 EV,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란 회사가 돈을 벌어서 만드는 가치 전체를 말하는 거야. 주주하고 채권자, 이 둘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을 합친 금액이지. 쉽게 말해서 EV,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에다가 순차입금을 더한 값이야. 여기서 시가총액은 주주들 몫이고 순차입금은 채권자들 몫인 거지.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이고, 총차입금은 은행 빚이나 회사채처럼 이자를 줘야 하는 빚을 전부 더한 거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빚 갚는데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결론적으로 EV, 기업 가치 계산할 때는 시가총액에 순차입금 더하는 거 잊지 마. EBITDA, 그거 기업이 진짜 돈 버는 능력 보여주는 지표야.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 같은 거 다 빼고 핵심 사업만 딱 보는 거지. EBITDA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 더하면 돼. 아니면 순이익에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더해도 똑같아. 매출액 100억, 매출, 원가 60억, 판매비와 관리비 20억, 감가상각비 5억, 이자 3억, 법인세 2억이라고 쳐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랑 판매비 빼면 되니까 20억 나오지? 거기에 감가상각비 5억 더하면 EBITDA는 25억이야.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 20억에서 이자 3억이랑 법인세 2억 빼서 15억 나오잖아. 거기에 이자 3억, 법인세 2억,
감가상각비 5억 다시 더하면 똑같이 25억 나오지? 결론, EBITDA 계산하는 방법 2가지 확실하게 외워둬. SOTP, 그거 복잡한 회사 가치 매기는 방법이야. 일단 회사를 여러 사업으로 쪼개 각각 사업 가치를 따로 계산하는 거지. 그 다음 그 가치들을 다 더해 총 회사 가치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빚을 빼면 진짜 자기 자본 가치가 딱 나오지. 결론은 복잡한 회사 쉽게 보려고 쓰는 방법이다. 이거지. SOTP 가치 계산 쉽게 알려줄게. 핵심은 각 사업부 가치를 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야. 제조 사업부 가치는 EBITDA의 동종업계 평균 EV, EBITDA 배수를 곱해서 계산해. 예를 들어 제조 사업부 EBITDA가 100억 원이고 동종업계 평균 EV, EBITDA 배수가 8배면 제조 사업부 가치는 800억 원이 되는 거지. 퍼로 계산해도 괜찮아. IT 서비스 사업부 가치는 순이익의 동종업계 평균 퍼 배수를 곱하거나 미래 현금 흐름 할인 모델로 구해. 순이익이 10억 원이고 퍼 배수가 50배면 500억 원이지. 비영업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은 그냥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돼. 이렇게 각 사업부 가치를 전부 더하면 총 기업 가치, EV가 나와. 총 기업 가치에서 순부채를 빼면 자기자본 가치가 돼.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이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가치를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자기자본 가치가 1250억 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면 주당 가치는 12,500원이 되는 거지. 결론, SOTP는 각 사업부 가치를 따로 평가해서 더한 다음 부채를 고려해서 최종 주당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야. 잊지 마. 순자산 가치, NAV, Net Asset Value는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진짜 가치야. NAV 계산은 이렇게 한다. 상장 자회사 가치, 비상장 자회사 가치, 자체 사업 가치, 기타 자산을 다 더해. 여기서 지주회사의 순차입금, 즉 빚에서 가진 현금을 뺀 금액을 빼는 거지. NAV는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 NAV 할인율은 현재 시장에서 회사가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계산은 NAV에서 시가총액을 뺀 값을 NAV로 나누면 돼. NAV 할인율이 높다는 건 주식이 싸다는 뜻,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특히 지주회사는 자회사 가치를 다 더한 NAV랑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할인율이 낮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회사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야.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주주 정책도 괜찮다는 신호지. 반대로 할인율이 30에서 60% 넘으면 회사가 저평가됐다는 뜻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지배 구조가 복잡하거나 비상장 자회사가 많거나 자회사가 IPO를 했거나 주주한테 잘 안 하거나. 기억할 건 NAV 할인율은 투자 판단에 참고하는 지표일 뿐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